자, 4번 우리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하다가 말았었죠. 막 오뚜기 마냥 움직이시는지.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 안 날 것 같아서 처음부터 간단하게 해볼게요. 4번부터 봅시다. 일단 M개의 공을 가져다가 주머니에 넣을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 다른 M개입니다. 같은 공이면 중복 조합처럼 해결할 건데 다른 공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구분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어떤 공이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빈 주머니가 있으면 안 되죠. 빈 주머니가 없도록 해달래. 그래서 중복 조합에 있던 빈 주머니 되게 쉬웠거든요. 같은 공이면 미리 깔아두고 시작하면 됐잖아. 근데 이 친구는 서로 다른 공이니까 경우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미리 깔아두고 세는 행동은 조금 힘들 거고요. 결국에 어쨌든 AM을 구하고 나면 AM에 대한 이런 식이 뭐 성립을 한대요. 그래서 AM 찾는 게 제일 중요했었겠죠. AM 어떻게 찾기로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공이 몇 개 있어요? M개 있어요. 그 다음 주머니 몇 개 있어? 주머니는 3개 있어요. ABC 3개. 그리고 나서 최소 공을 하나씩 갖고 가자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계산을 할 거면 그냥 이렇게 가자. 최소 저 조건만 좀 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거든요. 최소 조건만 없으면 그냥 첫 번째 공한테 물어보면 되지. 어디 주머니 갈 건지. 두 번째도 물어보고 세 번째도 물어보고 해서 N번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원래 전체 경우 그게 어떻게 돼요? A의 바본가? 3의 M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전체 경우였을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빼주시면 되겠죠. 어떤 경우를 빼요? 최소 공이 하나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빈 주머니가 발생하는 경우들을 빼줘야 될 거예요. 뭐 한글로 먼저 써보자면 빈 주머니 1개 있는 경우 따로 구하셔야 되고요. 똑같이 빈 주머니 몇 개 있는 경우? 2개 있는 경우 똑같이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에 대한 계산을 해서 뺄 건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빈 주머니 하나가 생기는 경우를 세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개의 주머니 중에 빠질 사람을 먼저 정하면 되죠. 주머니 3개 중에 한 놈을 먼저 제끼기 위해서 하나를 골라요. 그러니까 3C1로 뭘 골라요? 빠질 주머니를 골라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곱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갖고 있는 선택권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예를 들어 여기서 C가 빠지면 모든 공은 A 아니면 B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2가지 경우를 갖고 있는데 몇 번의 선택권이 있어요? 3번의 선택권이, N번의 선택권이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2의 M제곱계 이런 식으로 원래 표현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더하기 빈 주머니가 2개 있는 경우도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주머니 3개한테 가서 빠질 친구 2개를 선택해버리면 되죠. 맞아요? 그럼 빠질 친구 2개 선택하는 게 3C2였어요. 그치? 그리고 나서 나오는 건 원래 곱하기 남은 경우 한 가지를 계속 N번 선택하게 되겠죠. 일단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만 쓰신 문제 틀려요. 여기서 꼭 필요한 게 뭐야? 주머니 1개만 비게 하려고 했어. 몇 개만? 1개만 비게 하려고 했어. 그래서 2가지 선택권이 남아있었죠. 뭐 예를 들어 A랑 B 이렇게 2개가 남아있었죠. 근데 이 경우들 중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모든 친구들이 A로 가는 경우가 하나는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 모든 친구가 B로만 가는 경우도 하나는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빈주머니가 2개가 생기는 경우, 빈주머니 2개가 생기는 경우가 반드시 존재해버려요. 그 부분을 세버리면 얘랑 겹치겠지. 맞아요? 내 말을 이해하세요? 서윤아? 그래. 승현이 이해하세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거는 몇 개 안 되니까 칠판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할게요. A 주머니 너무 야간데? A 주머니가 있고 B 주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C 주머니가 있어. 근데 여기서 원래 3C1이라는 게 뭐였어? 빠질 놈 정한 거였지. 그래서 너 빠져 이렇게 딱 정했어. 그럼 모든 공이 왼쪽 오른쪽에 나눠 들어가겠죠. 그래서 각각에 있는 1번 공부터 해서 N번 공까지가 다 알아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우가 2에 M까지 해갖고 계산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 모든 공들이 전부 다 A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나는 빈 주머니가 원래 몇 개 있다고 치고 센 거야? 하나 있다고 치고 센 건데 갑자기 몇 개가 생겨요? 너는 어차피 B일 거고
얘마저 비워버리죠.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반대로 이 친구가 전부 다 B로 가고 얘가 전부 다 B로 갈 수도 있겠지. 그럼 결국에 몇 개가 생겨요? 두 가지 경우가 더 생기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뺄 건데 그냥 2를 빼는 게 아니라 세 개 중에 빠질 거 하나를 고르고 그 와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두 번씩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빼주셔야 돼요. 뭘 빼주셔야 돼요? 빼야 돼. 세 개 중에 하나를 뽑고도 문제가 생기던 그 두 가지 경우들을 빼줘야 돼. 오케이? 이렇게 식을 쓰면 이게 내가 찾고 있는 누구가 돼요? 내가 찾고 있는 A의 M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 계산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될 텐데 한번 해볼게. A의 M제곱에다가 이 친구는 어차피 3이 되겠죠. 맞아요? 이 친구는 어차피 6이 되겠죠. 그럼 빼면은 결국에 마이너스 6이 나올 거고요. 너는 3 곱하기 2의 M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M제곱에 여기서 마이너스 6이 나왔어요. 그게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의 M에 대한 표현을 여러 개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이게 누구라고 이게? A의 M제곱이야. 그러면 문제에서 하는 말이 너의 식이 240이 나왔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생 계산이에요. 한번 넣어볼게요. A의 N 플러스 1 빼기 2AN이라는 친구는 N 플러스 1이니까 3의 N 플러스 1 빼기 3의 2의 N 플러스 1 더하기 3이라는 친구가 처음에 있었을 거고 빼면 되죠? 2배의 3의 N제곱 빼기 3의 2의 N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빼시면 되겠죠? 이해함? 내 말? 그렇구나. 그럼 이제 빼봅시다. 일단 숫자는 사라지죠. 맞아요? 빼기 하면 사라져요. 그 다음에 이 친구 2개 빼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쓰진 않을게. 그냥 보세요. 이 친구 3의 n제곱이라 두고 앞에 곱하기 3이 붙은 걸로 봐도 상관없죠. 맞아요? 너랑 2n을 뺄 거니까 결국에 남는 건 3의 n제곱이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친구 어때요? 3 곱하기 2 곱하기 2의 n제곱 이런 거잖아. 맞아요? 이 친구가 마이너스 6 곱하기 2의 n이었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어때요? 2개 곱하면 플러스 6 곱하기 2의 n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친구들은 의미가 없이 지워지겠네요. 그쵸? 잠깐만. n 플러스 1 플러스 1 하나가 계산이 잘못됐는데? 저기 밑에 32 더하기 1의 n제곱이 어딨어요? 이 친구가 3이죠. 3C는 3. 네. 이 친구는 얼마야? 마이너스 6이죠. 네. 그래서 계산해서 마3이 됐지. 그게 플러스 3으로 바뀌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서 계산 하나 잘못했거든? 뭘 잘못했지? 멍청해갖고 여기에 3이고 여기 마이너스 6이죠? 빼기 3까지 쓰셔야 돼요. 요즘에 약간 지능의 하락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쓸 수 있죠? 그러면 저결론이 얼마다? 저결론이 240이다. 아하, 그러니까 3의 n제곱이 뭐다? 243이다. n은 얼마겠어요? 5여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n이 5인 걸 알았어요. 그럼 문제가 뭐 해달래? a에 n을 집어넣어 달래.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5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여기다 5 한 번만 집어넣어 보세요. 5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43에서 빼기 3 곱하기 32 더하기 3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맞아요? 계산하면 어때요? 좀 어렵네. 이거 64죠? 243 빼기 64는 얼마게? 할게요. 3도 더해서 그냥 6으로 맞추자. 이렇게 할게.
96. 정답 150 이렇게 나오겠죠? 아 이런 문제였군. 그래서 결론이 얼마예요? 5예요.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요. 근데 저기 n이 5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am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가 원하는 게 an 값인데 an 값이라는 말에서 제가 a5잖아. 문제가 물어본 이 친구가 결국에 뭐가 돼요? a5잖아. 얘가 하는 말은 이 m 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어달라는 거랑 똑같아? 5를 집어넣어달라는 거랑 똑같죠? 아니요. 이거 레벨 2지. 그래서 이거는 계산만 좀 조심하세요. 계산이 좀 어렵네 아무리 봐도. 자 넘어가서 5번 보도록 합시다. 정신 차리시고요. 뒤가 애매하지. a가 플러스 1 근데 네가 AM을 찾았어. 그래서 AN이 얼마인지 알았어? 그러면 AN을 물어본다는 거는 M 자리에다가 N을 집어넣겠다는 거거든? 근데 그 N이란 친구가 오니까 A5를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 M 자리에 5 집어넣으시면 돼요. 잠시만요. 왜요? 너 가져가. 근데 저 친구들 수요일에 숙제를 100문제를 만들었거든? 그리고 준다고 해놓고 까먹어갖고 오늘 갑자기 받으러 오셨어요. 자 5번 봅시다. 집합 A, B가 있고요. A에서 B로 가는 함수 F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렵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체크 좀 해봐. 그러니까 뭐가 어려운 거냐면 얘는 오답이 나오기가 너무 좋아요. 뭐가 좋다고? 오답 나오기가 너무 좋아. 생각을 해봐. 문제를 읽었어. 여기서 일로 함수를 보낼 거야. 근데 일단 가족권은 y 값들에 대한 합이죠. 그래서 너가 4가 나왔대.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게 1, 3이든가 이게 2, 2든가 아니면 3, 1이든가 뭐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원소의 합이 9가 나와야 된대. 무슨 원소? 치역의 원소의 합이 9가 나와야 돼. 요거는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냥 예를 들어 봅시다. A에서 B로 보낼 거야. 근데 A에 있는 게 이제 A, B, C, D 이렇게 정의역이 있겠죠? 거기서 나오는 치역이 1, 2, 3, 4, 5 이렇게 있겠지? 예를 들어 9가 나온다라는 걸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너가 4야. 너가 3이야.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얼마 나와요? 치역의 원소가 얼마가 나와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래? 널 넣으면 1이야. 너 넣으면 1이야. 너 넣으면 3이고 너 넣으면 4지. 그거 다 합치란 얘기가 아닙니다. 저기 합치는 나올 수 있는 원소 나오는 종류는 1, 3, 4밖에 없지. 맞아요? 뭐밖에 없다고 종류가? 1, 3, 4밖에 없다고. 그럼 얘는 원소를 합치라는 건 8이에요. 1, 3, 4를 합쳐서 얼마다? 8이다 이렇게 가는 문제인 거거든. 그러니까 저거를 가지고 본인이 9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틀려버려. 오케이? 그래서 근데 해보면 할만해요. 그것 때문에 오답이 많이 나오거든요. 잘 봐봐. 그럼 경우를 나눕시다. 첫 번째, 자 FA가 1이고 FB가 3이었다고 그냥 쳐봅시다. 오케이? 그럼 1, 3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남은 치역의 합은 얼마가 돼요? 그렇지. 남은 치역의 합은 5가 나오면 돼. 근데 중요한 거는 1, 3이라는 원소가 이미 존재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남은 치역의 합이 5니까 그러면 남은 C랑 D가 2, 3을 갖거나 1, 4를 가지면 돼.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해버리잖아. 어떻게? 그러면 이게 1, 4, 그 다음에 뭐 4, 1, 그 다음에 2, 5, 그 다음에 2, 5는 아니고 2, 3, 그 다음에 3, 2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잖아. 이런 거 전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1, 3 이미 나왔지. 그럼 이 친구 어때? 1, 4까지 나오면 원소가 뭐가 되는 거야? 1, 3, 4 이렇게 나오죠. 합치면 8밖에 안 나오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1과 3을 제외하고 생각하자. 1과 3을 잠깐 제외해볼게. 남은 친구들 2개를 합쳐서 5가 나와요?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아? 남은 친구 몇 개 합쳐서? 2개 합쳐서 5가 안 나와? 그럼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한 놈은 최소한 중복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겠지.
뭐가 돼야 된다고? 중복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얘네를 제외하고 발생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안 나오잖아. 맞아? 너가 어떻게 원소를 잡더라도 결국에는 중복될 거거든요. 1과 3을. 그래서 이 친구들을 중복시켜서 더했을 때 뭐가 나오겠다? 5가 나오겠다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중복시킬 때 이렇게 중복할 수 있죠. 1이 겹친다면 이 생각을 해봐. 뭐가 겹친다면? 1이 겹친다면 뭘 뽑으면 될까? 4. 아니지. 둘을 직접 합치는 게 아니야. 1, 3까지 나와서 이미 4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치역이 5가 남았잖아. 남은 혼자서 5를 감당해줘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가능한 건 1, 5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너무 어렵니? 아예. 그 정도야? 홍성민 씨, 객관적으로 난이도 평가 한 번만 해주실래요? 중간입니까? 네, 이거는 쉬운 문제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아, 쉬운 것도 아니야?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 순서상으로 안 쓰고 이렇게 써줄게 그러면. 치역 나누는 거랑 더하는 게 일단 1이랑 3 더하는 거 돼야 되잖아요. 1이랑 3은 일단 더해야죠. 이렇게 있으면 이 상황에서 결국에 치역은 뭐가 있는 거야? 1, 3은 1, 3, 5 이렇게 있죠. 합치면 얼마 나와? 9. 9 이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뒤에는 요거를 확인하기 전에 원래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다시 얘기할게. 처음부터까지 좀 그러고 여기부터 다시 얘기할게. 처음부터 해줘. 예린이 듣고 있지 지금? 울고 있니? 이런 엉엉 울고 계세요. 듣다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만 이해하자 오늘 목표가 이거겠다. 잘 들어. 합쳐서 4야. 거기까지 인정. 그래서 너가 1, 3 아니면 뭐 2, 2일 듯 아니면 3일 듯 이렇게 해서 케이스를 처음으로 나눴어. 그리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남은 치역의 합이 5니까 1, 4나 2, 3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려. 왜? 나는 원소의 합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친구 한 번만 세는 거거든. 거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가 5가 나오기 위해서 잠깐 이 친구를 관찰을 해봤어. 1과 3을 중복을 안 시키고 두 녀석을 뽑아서 5가 나오나 이 고민을 해봤어. 1, 3을 제외하고 두 놈의 합이 5가 나올 수가 없죠. 아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1, 3을 중복시켜야 되겠지. 맞아요? 그럼 1이 중복된다면 하고 1을 먼저 썼어.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정해진 치역은 누구야? 1과 3이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나온 치역이 1, 3이야. 마지막 이 자리가 딱 나와주면 치역이 결정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 합이 얼마가 돼요? 아직 4밖에 안 됐죠? 남은 거 얼마 더 필요해? 5가 더 필요해? 그러니까 너가 5를 전부 다 감당해야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 누가 들어오자? 여기 자리에 5가 들어가면 그러면 치역이 1, 3, 5 이렇게 딱 깔끔해지겠죠. 이해했죠? 남은 치역의 합이 그럼 6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원소의 합과 그 개수가 좀 다른데 봐봐. F 이거를 이해를 먼저 제대로 하고 가자. 장민씨도 잠깐만요. A, B가 있어요. 이 친구 1, 2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면 FA랑 FB를 합쳐라 라고 하면 이거는 2가 맞아요. 너가 1이고 너가 1이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치역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친구 전체 중에 얘가 공역일 거고 이 중에 선택당한 너가 치역이죠. 치역이라는 친구의 원소는 뭐가 돼요? 치역의 원소는 1이 되지. 그럼 이 원소들의 합은 1이겠지 그냥. 그러다 보니까 요게 지금 이런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FA가 얼마고? 내가 이렇게 쓸게. A, B, C, D 이렇게 있고 1, 2, 3, 4, 5가 있었어. A가 얼마로 갔고 1로 갔고 B가 얼마로 갔고 3으로 갔어요. 그렇지? 그 상태에서 이 상황이면 C가 얼마로 1로 갔고 D가 얼마로 5로 간 거지.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을 그냥 함수 값들을 합치면 얼마가 되지만 10이 되는 게 맞지만 여기서 나온 원소는 뭐밖에 없는 거야? 1, 3, 5밖에 없지. 그 원소를 합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9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치역의 원소의 합이 5잖아.
중복되는 친구는 이미 너에게서 샜기 때문에 여기선 더 추가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5만. 그치. 이미 1, 3은 있었으니까. 그러면 너네들의 자리를 바꿔서 뭐도 가능해요? 5, 1도 가능하겠죠. 경우 똑같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로 뭐가 겹친다고 생각해 볼래? 이번에 3이 중복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도 마찬가지거든요. 생각을 해봐. 이미 치역이 어디까지 나온 거야? 1이랑 3까지는 치역으로 확정이 됐죠. 1이랑 3까지는 확정이 됐어요. 3을 껴도 이 상황이 변하진 않네. 그렇지? 그럼 성민아, 여기 뭐가 들어와야 돼? 5가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뒷자리에 두고 5 이렇게 쓸만 하겠죠? 맞아요? 다시 5, 3 이런 거 되겠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나 더 있어. 뭐가 있냐면 지금은 중복을 필수로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죠. 1과 겹친다면 3과 겹친다면 이랬지. 1, 3을 안 끼고 중복해서 뽑을 거기 때문에 5, 5를 뽑아도 어때요? 이미 1과 3은 확정이었고 5를 한번 갖고 오는 거니까 뭐가 되겠다? 가능하겠다 이 생각이겠죠. 이 상황이 일단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경우들을 해주는 건데 저는 실제로 풀 때는 이렇게 풀었거든요.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면 앞으로는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결국에 1, 3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쓸 건데 이 부분은요 그냥 본인 스타일이고 추가적으로 알고만 계시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1, 3이 확정된 순간 그리고 저기서 내가 1, 3을 중복시키지 않고 못 뽑는다는 걸 알고 있는 순간 나는 치역으로 이미 누구를 갖고 있어요? 1, 3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죠. 그럼 여기서 원소를 하나를 더 뽑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지 5가 나와요? 아니 어떻게 해야지 9가 나와요? 하면 어쩔 수 없이 너가 5가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너라는 1, 3, 5의 치역을 가지고 뽑는다 생각해도 괜찮아요. 몇 개 뽑는 거야 우리? 2개 뽑는 거야. 여기는 이 자리 2개를 확정짓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산이 어떻게 되냐? 내가 갖고 있는 종류는 3개고요. 자리는 2개 있기 때문에 선택 횟수가 2번이겠죠. 다시 뭐라고요? 종류가 몇 개 있고 2개 있고 선택 횟수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겠지. 맞아? 얘는 중복 조합은 아닙니다. 1, 5랑 5, 1이 다른 경우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 친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뽑을 거면은 3의 제곱에서 아니 종류니까 2의 세제곱에서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를 빼주시면 돼요? 1, 3만 뽑는 그 경우를 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잠깐만 3의 제곱에서 계산이 잘 안 되네. 2의 세제곱 첫 번째 친구가 할 수 있는 미안 이거 반대로 썼다. 3의 제곱입니다. 3의 제곱에서 종류가 3개구나. 이거를 반대로 썼네. 3의 제곱에서 뺄 수 있습니다. 2의 제곱을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실제로 5가 나오죠. 맞아요? 근데 그 5가 어떻게 나온 거라고? 나는 지금 여기서 가능한 원소를 그냥 하나씩 찾았거든요.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지금 파란색처럼 생각하는 방법이 숫자가 많아지면 편해요. 왜 그런 거라고? 너가 치역이 1, 3, 5에서만 나오는구나가 확정이 되면 어디서만? 1, 3, 5에서 나오는구나가 확정이 되면 이거 가능한 치역의 종류가 3개죠. 그렇지? 그걸 내가 몇 번 뽑아요? 한 번, 2번 뽑지. 그럼 횟수가 2가 되겠지. 맞아요? 그리고 너는 1, 5랑 5, 2를 구분하는 상태니까 조합은 아니고 순열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첫 번째 친구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가 3개. 두 번째 친구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가 3개. 그래서 3의 제곱계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경우는 빼주면 돼요? 1과 3만 갖고 있는 그런 경우 빼시면 되겠죠. 맞아요? 5는 한 번은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1, 3만 갖는 경우 종류가 2개로 줄어버린 경우 2의 제곱계를 빼주시면 5가 나오고 그게 이 5가지를 표현하는 거야. 저는 일단 검정색으로 풀긴 해서 그냥 소개만 좀 드리고요. 지금 뭐 했어요 우리? 첫 번째 경우 봤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 빨리 보면 되겠죠. 간단하게 쓸게요 이제. F, A가 2가 되고 F, B가 2가 됐었다고 치자.
그러면 남은 치역의 합이 얼마야? 남은 치역의 합이? 나 지금 치역으로 이미 못 뽑았어요? 2만 뽑았잖아. 그치? 그럼 남은 치역의 합은 7이 돼야 돼요. 일단 7이 될 거고, 내가 지금 치역으로 선택한 게 누구라고요? 일단 2가 확정인 상태였던 거야. 그리고 생각을 해보자. 이 상태에서 다시 B라는 이 상태에서 합쳐서 7을 만들려면 어떻게 뽑을 수 있어요? 3, 4 뽑을 수도 있고 2, 5를 뽑을 수도 있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아까처럼 멍청하게 이렇게 쓰면 될까? 2, 5 뭐 3, 4 4, 3 5, 2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되겠죠. 왜 안 되겠어요? 여기서 2, 5를 뽑아버리면 2가 중복이 되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법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가지 경우는 세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내가 3, 4 뽑으면 문제 없네 라는 걸 알았어. 그 외에 다른 경우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경우 없어요. 2를 내가 만약에 중복으로 뽑아.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2를 뽑았어. 하나가 2가 됐어. 그러면은 아직도 남은 치역의 합이 7이야. 그럼 7을 혼자 감당해줘야 돼. 근데 감당할 대상이 없죠. 그래서 2가 중복되는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경우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경우는 어떻게 돼요? FA가 3이고 FB가 1인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결국에 첫 번째 경우에 순서만 바꾼 거잖아. 그 뒤에서 가능한 경우 똑같이 나왔겠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첫 번째 경우 몇 개? 5개. 두 번째 2개. 세 번째 5개. 합치면 12개가 나올 듯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해가 되면 굉장히 좋은데 실제 시험장에서 난 이래서 확통이 싫거든. 좀 정확히 무서워요. 계산을 틀리기가 너무 좋아. 오케이? 이 문제가 근데 웃긴 게 이거 중복을 생각을 안 하고 대충 풀면 4개 나와갖고 답이 또 맞아진다? 위험한 문제입니다. 공부할 땐 괜찮다가 저거 두 번째 경우는 종류 몇 횟수 몇 이런 거 아니에요? 저거 만약에 할 거면 똑같아요. 지금 일단 2를 중복 안 시키기로 했지.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자리를 2개를 딱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여기서 2를 한 번 더 선택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는 걸 일단 알아야 돼. 네. 그러면 이제 자리가 2개 있어. 거기에 누굴 갖고 만들 거야? 3, 4 이외에는 안 나오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엔 가능한 종류랑 횟수가 3, 4가 될 거고. 오케이? 끝나버려요. 그 중에서 그건 빼야 돼요. 3, 3이랑 4, 4는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만약에 파란색 점 풀 거면 4개 중에 빼야 그치. 종류 2개, 횟수 2개야.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2의 제곱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빼야 되지. 뭘 빼야 돼? 3, 3이나 4, 4는 빼야 되죠. 2개는 빼야 돼. 그래서 결국 이게 나와. 얘는 너무 적어서 따로 안 썼어요. 괜찮아? 안 돼요. 자, 6번 한번 봅시다. 6번은 좀 더 쉬워요. 자, 전체 집합 A, B, C, D, E, F가 있습니다. 몇 개? 6개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만족하면 좋겠다. 집합 앞에다가 n을 붙이면 무슨 의미예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말이죠. 맞아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이런 수식을 만족을 한대. 그럼 전체 집합 원소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그러면 NU 이 친구 몇 개 있어? 6이겠죠? 맞아요? 여기 있는 식이 결국에는 N A 차 B랑 곱하기 N A 그게 6이 나온다. 여기까지는 확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을 해보자. 당연히 이거는 자연수 개수일 테니까 가능한 경우가 1, 6이거나 2, 3이거나 3, 2거나 6, 1이거나 이거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생각을 해봐. A 집합이 있고요. A 차 B 집합이 있어. 어떤 집합이 더 클까? A가 크겠죠. 최소한 같은 것까지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A 차 B가 더 커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가져다가 6, 1 이런 경우를 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A차 B가 6인데 A가 1일 수는 없단 말이야. 그냥 가능한 게 1, 6 아니면 2, 3 이거밖에 없겠죠. 맞아요? 승현이 알아듣고 있어? 그럼 거기서 경우를 나누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경우 한번 써볼게. 첫 번째 경우 N A차 B가 얼마고? 2고 N A가 3이야? 이런 경우가 있었다 칩시다. 그럼 얘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렇게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냥 그림을 좀 그려. 원을 저처럼 좀 그리시고요. 참 잘 그린 듯.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그 다음에 저희 집합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죠. 이렇게 그려서 지역 번호를 보통 매겼어요. 헷갈리지 말고 번호야. 1번 지역, 2번 지역, 3번 지역, 4번 지역. 지역이 몇 개 있다? 4개 있다 치고 갑시다. 헷갈릴까봐 제가 동그라미 달아드렸어요. 그러면 A차 B라는 거는 결국에 얘가 말하는 건 2번 지역이죠. 맞아요? 2번 지역의 원소가 몇 개야? 아, 바본가? 1번 아니에요? A차 B는 1번 지역이죠. 1번 지역의 원소가 몇 개? 2개다 이 말이지. 맞아? 그리고 A가 3이래. 근데 A로 하면 어려워지거든요. A가 3이라고 하면 헷갈리고요. 너가 1번 지역이 2개인 거 알았지? 그러면 2번 지역은 몇 개 있어야 되겠어? 1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합쳐서 3개인 거니까 이 친구를 바꾸자. 결국엔 N A교 B라는 표현이 되긴 할 건데 너가 하나야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는 말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2번 지역이 몇 개다? 1개 들어있을 듯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이제 경우를 이렇게 세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 원소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겠죠. 너 1번 지역 들어갈래? 해서 2명을 뽑으면 되겠지. 맞아? 근데 생각해봐. 1번 지역에 A, B가 있는 거랑 B, A가 있는 건 어차피 구분이 안 되지. 그러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을 거라서 첫 번째 계산이 뭐가 돼요? 6시 2가 되겠죠. 6개의 원소 중에 1번 지역에 들어갈 거를 뽑자. 제가 한글도 써드릴까요? 1번 지역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개라고요? 6시 2라고요. 괜찮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2번 지역에 1개를 뽑는 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6개 중에 2개가 이미 들어갔죠.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지.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2번 지역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지금 1번, 2번 지역은 다 정해졌거든요. 아직 3, 4번 지역이 남았어. 그리고 B에 대한 조건은 여기서 볼 수가 없죠. 그냥 B라는 친구는 2 하나만 갖고 있어도 되고요. 3번 지역에 누가 더 들어있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원소들한테 자유롭게 물어봅시다. 남은 원소 몇 개 있어? 남은 원소 3개에게 가서 물어봐. 너 3번 갈래? 4번 갈래?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지. 그럼 걔네가 선택을 하겠죠. 선택권이 2개가 있고요. 그 횟수가 3번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의 경우를 갖겠네요. 그럼 결국에 너네들을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너네들을 전부 다 곱해야 돼. 그럼 6시 2가 얼마야? 15. 이거 얼마야? 4. 이거 얼마야? 8. 32에다 15 곱하면 되겠죠. 480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곱했더니 480까지의 경우가 나오는구나 가 지금 첫 번째 경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 똑같이 하면 되겠죠. 감은 좀 왔고요. N A차 B가 얼마가 나오고 그게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N A가 얼마 나오는 거? 6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치자. 그럼 이런 친구 문제가 더 쉬워졌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친구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N A교 B가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생각을 해봐. A 지역에 6개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 B가 아닌 거는 하나밖에 없대. 그러면 여기 겹쳐있는 게 5개 있다는 뜻일 거 아니야? 너가 5개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냐? A차 B가 표현하는 게 결국에 1번의 지역이죠. 맞아요? 1번의 지역에 1개가 들어있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 교집합은 몇 번 지역? 2번 지역. 2번 지역에 몇 개 있다? 5개 있다 이 말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1번 지역의 한계는 어떻게 하면 돼? 6개한테 물어봐요. 하나 뽑자고. 그치? 그럼 하나 뽑힌 친구만 1번 지역 들어가. 그럼 남은 건 뭐야? 5개 전부 다 2번 지역에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 이외에 나머지 3, 4번 지역은 궁금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결국에 너에 대한 경우의 수는 6가지로 끝이 납니다. 오케이? 최종 결론 첫 번째는 480, 두 번째가 6개, 합쳐서 몇 개? 486개 하고 6번이 끝나겠죠?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자, 그 다음 요것 좀 봅시다. 예린씨도 요건 할 수 있어요. 이건 할 수 있어. 자, 이거는 그냥 저 이렇게 할게요. 숫자를 쓰세요. 그리고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돼. 최단거리 할 때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했었어? 1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경우 1 깔았죠. 그럼 너도 1 했죠. 그 다음에 두 개 합쳐서 2였지. 얘가 왜 2야? 여기가 왜 2야? 그치? 너로 가는 방법 하나 해서 얘네 둘의 숫자가 합쳐진 거죠. 그럼 지금 문제는 어때요? 대각선이 꼈지? 어렵지 않아요. 너 한 가지, 너 전부 다 일단 한 가지야. 여기까지 다 쓸게. 그 다음에 요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 이 지점까지 가려면 위로 해서 가든가 아래로 해서 가든가 가운데로 가는 것까지 있죠. 그러면 1이 합쳐질 거니까 몇 가지 경우? 3가지 경우에 이렇게 쓰겠죠. 빨간색으로 쓸게요. 3가지 경우에 이해하면 내 말. 그럼 두 번째 여기 몇 가지? 5가지 경우가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냥 이렇게 3개를 합치는 얘기입니다. 그럼 합치자. 요거 3개 합치면 얼마예요? 5. 오른쪽으로 먼저 계속 갈게요. 7, 9, 11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자. 이거 합치면 너네 3개 합치니까 13 나오죠. 다시 너네 3개 합치면 20에다 너까지가 25 나왔겠지? 맞아요? 여기 얼마? 25야. 다시 요 친구 2개 하면 16이고요. 얘까지 하시면 얼마 나와요? 41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마지막으로 요거 합치면 20이야. 20을 갖다 더하니까 61 이렇게 나오죠. 아하! 그래서 이 친구 경우의 수가 몇 개다? 61가지다. 그냥 이 문제예요. 저는 다른 거 상관없는데 요 뭐라 해야 되지 이거? 길찾기 문제?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틀리면 막 좀 아쉽겠죠. 더하기를 틀릴 수는 있겠다. 자, 그렇군. 8번 볼게요. 무릎이 아픈데? 자, 8번 봅시다. 이 친구는 레벨 2 치고 너무나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처음 시작이 솔직히 시작이 안 좋았던 것 같아. 4번, 5번 좀 어려운 거 맞아요. 이거 쉬워.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쓸 건데 A가 최소 2개는 연속했으면 좋겠어. 그럼 생각을 해봐. 2개가 연속하려면 A가 최소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는 있어야 쓰겠죠. 맞아요? 그럼 경우가 크게 3개밖에 없어요. A가 2개 있든가 3개 있든가 4개 있을 듯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나누자. A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그럼 A가 2개 있으면 AA 이렇게 쓰고 가능한 경우가 뭐 있어요? BB든가 BC든가 CC든가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맞아. 나는 A를 연속해야 되니까 묶어버릴게 한 번에. 걔네들을 띄어놓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경우를 구할 거예요. 첫 번째에서 경우 구하려면 네모 박스 하나랑 B 2개를 나열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나열하는 경우는 일단 3팩으로 나열을 했지만 B가 2개가 같아서 2팩으로 나눠야 돼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건 어때요? 3팩으로 곱하시면 되고 나눌 건 없겠죠? 그럼 세 번째 건 어떻게 돼? 똑같이 3팩을 하고 얼마로? 2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계산이 얼마고? 3이고 두 번째 얼마고? 6이고 세 번째 얼마야? 3이야. 요 세 가지 경우는 전부 동시에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최종 결론 12가지가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넘어가자. A가 몇 개? 3개라면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럼 이 순간 이 생각이 들거든요. A가 두 개만 있을 때는 연속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상자 속에 넣어버렸잖아. 근데 A가 세 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A에다가 B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A에다가 C가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이 친구는 내가 B를 어떻게 끼워 넣든지 간에 적어도 한 번은 연속하겠죠. 맞아요? B가 여기 중간에 띡 들어가서 A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따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숫자만 잘 세면 되죠. 4개를 나열할 건데 3개가 똑같네. 너도 4개를 나열할 건데 3개가 똑같네. 쓰시면 되겠죠. 최종 결론 너는 4고요. 너도 4라서 합치면 몇 개? 8개가 나올 듯. 마지막으로 A가 몇 개 있다? A가 4개 있다. 이렇게 했어. 그럼 그거는 그냥 한 가지죠. 맞아요? 그래서 다 합치면 몇 개 나와요? 21개 이렇게 정답이 되고 답은 4번 하고 끝나겠네요. 오케이? 아 다행이다. 내가 오늘 고민했거든. 레벨 3를 준비할지 아니면 그냥 먼저 질문 안 할지 고민 좀 했는데 3 안 할게요 일단. 자, 넘어가. 헤헤. 무시하시네. 아니요. 맞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아 기출도 좀 나중에 할 거예요. 3점 할 때 같이 할래요. 오늘 저기 질문쌤 마지막인 건 아시죠? 이거 한 번 봤는데. 본인도 뭐 그럴 수도. 아유 뭐 슬프다.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네, 일단은 사과랑 배를 가지고 종류 몇 개? 4개. 이거 잠깐 쉴게요. 4개. 거기서 몇 개 선택해서 M개를 선택할 거야. 그랬더니 경우가 몇 개? 20개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중복 조합을 저랑 이제 수업을 하셨으니까 알겠지만 뭐 잊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해서 한번 언급을 다시 합니다. 이 친구 중복 조합 문제는요. 크게 보면 대상이 항상 몇 개 있어요? 대상이 항상 2개가 있어. 대상이 1, 2 이렇게 돼 있어. 근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 대상은요. 같은 거예요. 두 번째 대상은 다른 거야. 근데 이게 또 같은 거라고 수업을 해버리면 너네 아주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다른 거랑 같은 걸 가져다가 제가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부르냐면 보통은 다른 거를 이제 종류라고 부르고요. 같은 걸 횟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얘를 수업을 할 때 선택하는 거랑 당하는 걸 반대로 설명하면 이해는 하시거든요. 다만 그렇게 하시면 본인이 문제 풀 때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수업했었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몇 개인지 선택하는 횟수가 몇 개인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거를 체크를 해서 종류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n이고요. 횟수에 해당하는 게 r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nh, r로 두고 계산을 시작하는 거였죠. 오케이? 사과랑 배를 포함해서 종류가 몇 개라고요? 4개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선택한대? m개를 선택한대. 그럼 나한테 선택번이 몇 번 있는 거예요? m번 있는 거예요. 사과랑 배도 무한개 있다고 치고 뭐 부족하지 않겠죠 지금.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뽑을 수 있는 종류는 몇 개야? 당연히 4개겠지. 인정? 뽑을 수 있는 횟수는 몇 개입니까? 당연히 m개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뽑을 거면 어떻게? 4h m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친구를 가져다가 계산을 하시면 너는 2개를 합치고 하나를 줄이니까 m 플러스 3c m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두 녀석을 합치면 m 플러스 4야. 거기서 하나 줄여서 m 플러스 3 됐겠죠? 그리고 너가 m이야. 근데 문제는 얘만 모르는 것도 싫은데 이것까지 모르고 막 그래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너는 뭐 건들 수가 없어. 그냥 둬야 돼. 윤서야 여기 얼마야? m 대신에 바꿔서 쓸 수 있는 거. 얼마야? 결론은 이거 3이에요. 우리 이거 바꾸는 게 빨리 안 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너랑 너를 합쳐서 얘가 나와주면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숫자면 편하지. 7C4랑 똑같은 거 뭐야? 7C3이요. 이렇게 잘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문자면 어지럽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너랑 너랑 합치면 7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에 m 플러스 3c 3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값은요 어떻게 쓰면 돼요? 분모에 뭘 깔아요? 1, 2, 3을 깔아요. 분자에 뭘 깔아요? m 플러스 3부터 해서 하나씩 내려가 m 플러스 2, 그 다음에 m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걸 깔아요. 오케이? 그러면 그 친구가 20이야. 계산 좀 할게요. m 플러스 3, m 플러스 2, m 플러스 1. 이 친구는 얼마니 이거? 120 이렇게 나오겠죠? 연속하는 세 숫자를 곱해서 120 만들도록 생각해보자. 뭐 있을까? 6, 5, 4. 아주 잘하네요. 6, 5, 4면은 120이 나온대요. 그래서 너가 뭐겠다? 6이겠다. 그렇죠? 따라서 만족하는 m이 뭐가 됩니까? m은 3이 되겠다. 요게 첫 번째 결론이야. 그럼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번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요.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데, 근데 적어도 하나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겠죠. 나는 사과랑 배를 최소한 하나씩은 깔아주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이제 뽑아서 가시면 되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번째 상황은 일단 종류를 좀 봅시다. 종류는 계속 몇 개예요? 계속 4개예요. 사과, 배 등등등 해서 4개가 있을 거야. 근데 횟수가 좀 바뀔 거거든요. 횟수를 원래 2m개를 선택한다 그래서 2m이라고 쓸까 했는데 그러시면 안 되겠죠. 일단 2m개라 했으니까 이거는 6개가 되는 건 맞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나는 최소한 몇 개는 선택해야 돼? 사과랑 배를? 사과, 배가 맞냐?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6번의 선택권 중에 일단 한 번씩은 사과랑 배를 꺼내와야 되겠지? 맞아요? 그럼 횟수가 6개가 아니라 몇 개로 줄어요? 4개로 줄었겠죠? 그래서 두 번째에 대한 횟수는 몇 개가 됐다? 4개가 됐다. 4개가 됐다 이 얘기일 거고요. 계산하면 4H4는 합치면 8 하나 줄이니까 7C4. 이 친구는 결국에 7C3이 되겠죠? 7C3은 분모에 1, 2, 3 그대로 깔고 분자에 7, 6, 5 깔아주시면 계산하면 얼마예요? 3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n개라고 했다고 했으니까 m과 n을 더해달래요 문제가. m과 n을 더해라. 2개 더하시면 38. 정답은 5번입니다 하고 문제 끝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는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서윤이 살려줄 사람 없고요.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서윤아 괜찮아? 아이고 불쌍해. 누가 아픈가 봐. 자, 1번 검은 볼펜 하나, 같은 종류의 파란 볼펜 2개, 빨간 볼펜 3개를 나눠줄 건데 못 받아도 된대요.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자, 검은 볼펜을 나눠주고 싶은데 이거 너네 헷갈리지 마. 파란 볼펜 같은 경우는 같은 종류잖아요. 맞아요? 파란 볼펜 같은 경우 먼저 해볼까? 2자루가 있어요. 근데 학생이 3명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뭐가 될까? 파란 볼펜에서만 생각해봐. 파란 볼펜에서만. 이게 종류랑 횟수도 마찬가지고 막 다른 거 같은 거 이렇게 설명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문제를 읽으면 애들이 헷갈려. 쌤 이거 볼펜 종류 3개잖아요. 그딴 소리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파란 볼펜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어떤 주의를 찾아갈지. 오케이? 그러니까 파란 볼펜 입장에선 나는 2개가 있는데 갈 학생이 몇 명 있는 거야? 3명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파란 볼펜에서 종류랑 횟수를 따지라 그러면 종류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는 거야. 학생 3개가 있는 거야. 그 중에 선택할 수 있는 횟수가 몇 번 있는 거예요? 파란색은? 2번 있는 거야. 펜이 2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너는 3H2야 이렇게 쓸 거야. 빨간 볼펜도 마찬가지거든요. 빨간 볼펜도 결국에 종류가 3개고요. 횟수가 3개니까 너도 3H3이야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검은 볼펜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3H1로 써도 되는데 의미가 없어요. 중복이 안 되잖아. 한 개밖에 없으면. 맞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3C1로 쓰자. 귀찮으니까.
오케이? 계산할게요. 3C1은 계산하면 3입니다. 3H2는 더하면 5고 하나 줄이니까 4C2랑 똑같죠. 4C2 머리로 합시다. 4, 3 있고 빗대 1, 2 있죠. 약분하면 결론이 6이 나올 거거든요. 빨간 볼펜 어때요? 5C 3이죠. 5C 3은 5C 2랑 똑같아요. 5C 2는 10이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검정색, 빨간색 얘네들 다 구했어. 그럼 검정색이 같다고 해서 파란색이 못 가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도 괜찮은 거겠죠. 맞아요? 그럼 얘네들 다 곱하면 얼마 나와? 180 정답 3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이 정도 문제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 유제가 조금 더 어렵게 보이긴 한데 고민을 해봅시다. 공이 흰색이 4개가 있고 검은색이 6개가 있어. 그래서 상자에다가 담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상자에 최소 하나는 담아야 된대요. 그것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모든 상자에 최소 하나? 그럼 여기서 기준을 조금 잡고 시작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를 들어 공이 똑같은 공이 10개가 있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하나씩 깔아놓고 남은 7개 공을 갖고 하자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공의 종류가 달라버리면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지금은 흰색으로 잡을게.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잠깐만 아이디어 자체가 뭐라고요? 아이디어가 흰 공을 기본으로 깔자. 흰 공을 기본으로 깔게요. 흰 공을 깔 거면 당연히 경우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 모두 뭘 갖는 경우? 흰 공을 갖는 경우. 모든 상자에 흰 공을 하나씩 넣는 경우. 오케이? 그러면 모두 흰 공을 깔았죠? 맞아요? 모두 한 개씩 깔았어. 그러면 남은 친구들은 뭐가 돼요? 흰 공 몇 개? 1개. 검은 공 몇 개? 6개가 남았지. 맞아요? 일단 모든 상자에 흰 공을 깔아버리면 흰 공 몇 개? 하나, 검은 공 6개가 남아요. 그럼 당연히 물어봐야 되죠. 흰 공이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예요? 3개 중에 하나로 갈 수 있겠죠. 맞아요? 곱하기 어떤 경우 있어요? 검은 공을 기준으로 검은 공 6개 있죠. 그럼 이 친구가 이제 3H 6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이거 흰색이랑 검은색 합치면 안 돼요? 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근데 이 문제를 잘못 읽긴 했는데 일단 이렇게 할게요. 지금 내가 흰 공을 기본으로 깔아야 되는데 이걸 안 받네. 흰 공의 개수가 모두 1 이상이구나. 그러면 그냥 이 경우밖에 없겠죠? 맞아요? 이게 케이스를 나눌까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요것만 주면 돼. 요것만.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들어야 돼. 지금 문제는 흰 공을 깔아달라 그랬으니까 흰 공을 그냥 깔면 돼요. 나중에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흰 공이 아니라 그냥 상자에 공이 하나 이상은 있어야 돼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러면 흰 공을 깔지 흰 공을 한쪽만 깔 이런 걸 고민을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기억하기 레벨 2에 있을 거야 그거는. 레벨 2인가? 뒤에 있나? 뭐 할 거고요. 지금은 어쨌든 모두 흰 공 하나씩을 깔고 남은 흰 공 하나, 검정색 6개 합쳐서 7개로 보고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흰 공이 A에 있고 나머지 개수들이 돌아가는 거랑 흰 공이 B에 있고 돌아가는 경우들은 다 구분이 되거든요. 오케이? 근데 흰 공 고르시고 나머지 검정색 6개 고르시면 얘네들 계산하면 답 나오겠네요. 그냥 결론이 3 곱하기 이거 86이죠. 86은 결국에 82거든요. 그러면 3 곱하기 82는 1, 2, 그 다음에 8, 7 약분하면 4가 나오고 7, 4, 28에다가 얼마야? 세배하면은 84. 84 이렇게 돼서 정답 2번 하고 문제가 끝나겠네요. 자 바로 넘어가서 중복조합 활용 봅시다. 왜 이렇게 글씨가 많지? 자, 그 다음에 중복조합 활용 중에 이런 식의 방정식이나 부등식 문제가 종종 나오거든요. 꽤 자주 나오거든. 이거 푸는 거 적당히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연수 A, B, C, D, E지. 요게 조금 중요하거든요. 지금 밑에 너네 거 풀이 보시면 갑자기 A 프라임, B 프라임 이런 게 써져 있잖아. 근데 이거 이해를 위해서 쓰는 말이고요. 뭐 확인을 안 해도 상관없는데 나 조건 같은 게 없으면 문제가 굉장히 쉽거든요. 느낌만 한번 봐볼게. 나 조건이 만약에 없으면 다 더해서 얼마가 나온다? 12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제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편하다 생각하냐면 바구니가 있어요. 그럼 바구니 이름을 붙일 거예요. 너가 A 바구니야? 너가 B 바구니야? 너가 C고 너가 D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12를 어떻게 볼 거냐면 1이라는 숫자 카드가 몇 개 있다? 12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A 바구니에 1이란 카드가 3장이 들어있으면 A는 얼마겠어요? 3 이렇게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나 조건만 없으면 되게 쉽거든요. 내가 1이라는 숫자 카드가 몇 개 있어요? 12개 있지. 바구니 종류가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그럼 OH12 이렇게 하면 문제가 그냥 끝날 건데 문제는 나 조건이 들어있죠. 맞아요? 나 조건이 A랑 B를 곱하면 얼마가 나온대? 6이 나온대.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 이거 지우고 가볼게요. 경우가 나눠져요. 나 때문에 나눠져요. A가 1이고 B가 뭐라고? 6이었다고 한번 쳐보자. 오케이? 그럼 A가 1이고 B가 6이면 결국에는 누구?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얼마가 돼야 돼요? 5가 돼야 되지. 맞아요? 그럼 얘가 5가 되면 아까랑 이제 똑같아요. 종류 몇 개야? 바구니 종류 몇 개예요? 3개죠 지금? 내가 저기 있는 알파벳 A, B, C, D, E를 전부 바구니로 생각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구니 종류가 3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뽑는 횟수를 잘 정해야 돼. 뽑는 횟수를 5니까 숫자 카드 5개를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문제 자체가 자연수거든요. 안 보이긴 하는데 자연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못해도 1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5장의 숫자 카드를 저 3가지 바구니에 일단 한 장씩 깔아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 모르겠어? 이런. 그러니까 아까 그 바구니 얘기 자체는 이해를 해요. 이 문제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2 더하기 이게 10이었어. 얘네들 바구니로 본다 했잖아. 이렇게 셋, 넷, 5 이렇게 있잖아. 근데 지금 여기가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그렇지? 너가 1이고 너가 6으로 확정이 됐어.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안 궁금하고요. 남은 여기를 합쳐서 몇 개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돼. 5개가 나와야 돼. 근데 우리는 A, B, C, D, E 전부 다 자연수니까 최소한 1이라는 숫자 카드를 몇 개? 하나씩은 먼저 깔아버리면 몇 개를 소모했어요? 3개를 소모했지. 남은 횟수 몇 번이야? 2번. 2번. 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남은 횟수가 얼마다? 2다 이렇게 가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너에 대한 결론이 3H 얼마? 2예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또 하시면 되죠. 근데 계산하기 편하게 너로 바꿀까? A가 6이고 B가 1이었다고 치면 결국에 같은 결론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세 번째 경우 A가 2고 B가 3이었다고 치자. 오케이? 그러면은 결국에는 C 더하기 2 더하기 C 더하면 D죠? D 더하기 2 그게 얼마야? 이미 5를 썼으니까 남은 건 7이 되면 되겠죠. 그럼 7장의 숫자 카드가 있는데 세 녀석한테 전부 다 써줘야 되잖아요. 일단 종류는 3이 맞는데 쓸 수 있는 횟수가 몇 개가 돼요? 4개가 되겠지. 그래서 너의 결론은 3H4죠.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 똑같이 해서 여기도 3H4가 나왔겠지. 맞아요? 전부 다 계산하면 답이 나올 거고요. 3H2가 몇 번 있어요? 2번 있어요. 다시 3H4가 몇 번 있어요? 또 2번 있어요. 이거 계산하시면 정답 나오고 끝날 거거든요. 여기까지 오케이? 일단 세팅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본인들 지금 해설 보시면 잠깐만 여기 해설이 나오니까 너네 건 책 보면 돼. 우리 뭐 하고 있지? 더 밑인데. 아 그러네.
이거 요 친구 해설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너를 가져다가 갑자기 프라임으로 쭉 바꿨죠. 맞아요? 이게 프라임으로 바꾸는 행동을 내가 필요하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만 좀 할게. A는 자연수여야 돼. 근데 우리는 계속 바구니에 넣었다 안 넣었다 요거까지 고민을 하면 0이 되는 경우들도 계속 세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안 헷갈리게 하고 싶어서 C 대신에 C 프라임 플러스 1로 그냥 처리를 합니다. 그럼 C 프라임이 0이면 C는 1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더 줄인 친구들로 C 프라임을 설정을 하면 결국에 얘가 하는 말이 뭐가 돼? 우리 예를 들어 아까 뭐 있었니? 16 이런 거 있지? 맞아요? 16 이런 친구는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의 합이 얼마다? 2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아까 전에 제가 했던 말랑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에 바구니 종류가 몇 개 있고 3개 있고 그 바구니를 선택하는 횟수가 2개 있죠. 맞아요? 우린 지금 프라임으로 안 바꾼 상태에서 그냥 뭐 한 거야? 종류는 3개인데 5번의 횟수 중에 3번은 소모를 해야 되고 남은 거 몇 개? 2개야 이렇게 끝냈잖아. 그거를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프라임으로 바꿔놓는 내용들도 일단 알고는 있자. 가능하면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하겠죠. 계산하시면 답은 42라고 하네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제 3번 봅시다. 문제 굉장히 쉬워요.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x에서 x로 가는 함수 너가 1, 3, 5, 7, 9 이렇게 있을 거고 너도 1, 3, 5, 7, 9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지금 뭘 원하냐면요. 저는 이런 경우들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x12다. 임의의 x12 누구를 선택하든지 간에 여기 있는 1, 2, 3, 4, 5, 6, 7 1, 3, 5, 7, 9 중에 누구를 선택해도 결국에 이 구조를 만족시켜 달래.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치역은 사실 9까지 가능했거든요. 근데 어떤 치역이 나오더라도 8을 넘기지 않으면 좋겠대. 그럼 9는 후보에서 제외돼야 되는 게 맞겠죠. 넌 빠져.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몇 개? 4개를 가지고만 예를 들어 뭐 1이 1로 가면 3은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가진 치역은 뭐밖에 안 돼요? 9는 가질 수 없어요. 오케이? 근데 그 와중에 원래 x1, x2이면 fx1, fx2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요렇게 하면 증가한다 이 얘기죠. 맞아요? 너를 갖다가 꼈어. 증가하는 것까지는 조합으로 뽑았죠. 같으면 안 되니까. 너는 같은 거 허락해주니까 중복 조합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문장을 갖고 이 문장 통째 있지. 이 문장 통째로. 이 말 자체가 중복 조합이다로 들리시는 게 맞아요. 너가 중복 조합이야.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나는 너 어디로 갈래? 너 어디로 갈래?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내가 쓸 수 있는 횟수 자체가 5번이 있거든요. 횟수는 5번이 있고요. 내가 갈 수 있는 종류는 9를 제외하고 4개가 있겠죠. 최종 결론이 뭐가 돼? 4H 5가 될 거고 이 친구는 8C 5가 되죠. 8C5는 8C3이랑 똑같으니까 너는 분모가 1, 2, 3 분자가 뭐야? 8, 7, 6 이렇게 되겠죠. 결론은 56이 내가 찾고 있던 정답이다.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요. 정신 차리세요. 30분 남았거든요. 제가 목표한 것까지 못 나갈 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그 다음 4번 요거 별표 좀 칠게요. 굉장히 쉬운데 안 보면 시험 때 풀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 친구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해기술 물어봤어. 원래 어떤 식의 문제들을 많이 봤냐면 라센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세제곱 있고 곱하기 x 플러스 y의 예를 들어 5제곱 이렇게 있잖아. 이런 문제를 많이 봤거든요. 그럼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경우가 뭐예요? 종류가 3개, 뽑는 횟수도 3번이지. 3H3으로 뽑고 여기서 2개, 여기서 5개지. 종류가 2개고 횟수가 5번이니까 2H5 이렇게 해서 둘이 곱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처럼 아예 달라버리면 얘네들을 조합하는 과정 중에 서로 다 다를 거라는 게 확신이 들잖아. 맞아? 근데 지금 문제는 뭐가 문제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겹쳐지는 문자가 들어있거든요. 맞아요? 겹쳐지는 문자가 들어있어서
얘를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좋겠다. 잘 봐. 요 부분과 이 부분으로 나누면 너라는 요 네모 덩어리 있죠. 이 친구를 분배할 수 있지.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분배를 해버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여기도 하나 생기는 거니까 첫 번째를 분배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몇 개가 되겠어요? 6개가 되겠죠. 첫 번째 거 분배를 하면 이렇게 해서 6개가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거 분배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D를 쓰시고 거기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5제곱 이렇게 쓰겠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요 정도 정리를 하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만들어지는 서로 다른 항은 내가 구할 수 있지.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서로 다른 항은 비슷한 척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D를 곱해야 되죠. 맞아요? 그럼 끊어놓고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은 무조건 서로 다른 항이 나오겠죠. 오케이? 뭐라고? 왼쪽과 오른쪽은 무조건 서로 다른 항이 나올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 일단 전개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계산 좀 합시다. 내가 뽑을 수 있는 종류 몇 개 있어, 승현아? 세 개. 횟수는 6개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종류 몇 개? 3개. 횟수 5개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럼 결국에 첫 번째 경우의 수는 3H 6이 되고요. 두 번째는 3H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친구들을 더 하셔야 돼요. 오케이?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랑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각각이 따로 있을 거고 걔네들의 항의 개수의 합이니까 더 하시면 그게 정답이 될 거야. 계산은 제가 집에서 다 해왔어요. 그래서 했더니 49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는 일단 5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2항 정리 한번 봅시다. 이거는 많이 봤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같아요. x 6제곱 나오면 좋겠대. 그럼 x 6제곱 나오려면 경우를 좀 고민해보자. 여기서 x 6개가 나오고 여기서 상수가 나와야 되지. 맞아? 그치만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겠죠. 얘가 6제곱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6제곱 대신에 얘가 5제곱이 되면 너가 x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 그런 경우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가능한 대로 제일 큰 게 너가 3제곱일걸? 그럼 여기가 뭐? 3제곱이면 될걸? 그럼 만약에 얘가 x제곱이 되면 얘는 x 4제곱 되면 될걸? 이 경우밖에 없겠죠. 맞아요? 이제 계산합시다. 자, 첫 번째가 x 세제곱이 나오려면 이런 거는 뭐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x를 3번 다 뽑아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세제곱 나오려면 너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이렇게밖에 안 뽑혀요. 그리고 곱하기 이번에 오른쪽 너에서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돼. 그럼 생각해보자. 나는 4번의 기회 중에 3번을 너를 뽑아야 되죠. 이항 정리식 어떻게 됐어요? 4번 중에 3번 뽑히면 좋겠어. 누가? 2의 x 이 친구가 3번. 그럼 뽑히지 않은 친구는 1이 한 번만 뽑혀주면 좋겠어. 이 소리겠죠? 그럼 너를 가져다 계산을 해봅시다.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가 확정. 두 번째로 4치사는 4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너는 4하고 이거 세제곱하면 8이잖아. 32니까 첫 번째 결론이 마이너스 32 x 6제곱 이렇게 나왔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거 봅시다. 이번엔 어떻게 뽑혀야 돼요? 너가 2개만 나오면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3번의 기회가 있는데 마이너스 x가 몇 번? 2번 나오면 좋겠어. 마이너스 x가 2번. 그러면 누가 한 번 뽑힌 거야? 2가 한 번만 나온 거겠죠? 그리고 다시 곱하기 4번의 기회 중에 4번 전부 다 2x가 뽑혀야 되겠지. 그래서 거기에 2x의 몇 제곱? 4제곱이 들어있을 듯 쓸만할 것 같고요. 계산합시다. 이 친구 9 플러스죠? 너 3이에요. 이거 2예요. 일단 곱하면 6일 거고요. 이 친구 얼마예요? 16이지? 16 곱하기 6을 해야겠다. 32 곱하기 3을 해야겠다. 그러면 96 그게 결론이 나와서 이 친구 96 x 6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저 각각의 경우를 더할 거니까 결론은 64가 될 거고요. 정답 2번 하고 끝나겠네요. 솔직히 쉽지? 쉬워서 눈물을 흘리시네. 잠시만. 네, 조금 기다리도록 할게요. 됐어요. 네. 자, 주제 5번 볼까요? 내가 까먹었어요. 사실 본인이 그렇게 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서. 네. 자, 너는 얼마일까? 이거 느낌 와요? 2의 제곱. 그래, 뭔가 그런 느낌일 거.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한 번 선택했어 뭐를? 3을 한 번 선택했어. 두 번 선택했어 뭐를? 3을 두 번 선택했어. 이런 느낌이라고. 그럼 여기 안 써져 있는 건 뭐겠어요? 1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얘를 4C 1에다가 뭘 한 번 선택해? 3을 한 번 선택해. 안 된 거 뭐야? 1이 3번 됐을 듯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맞아요? 다시 더하기. 4번 중에 2번 선택해서 누구를? 3을 2번 했어. 1이 몇 번 됐겠어? 2번 됐겠지. 뭐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귀찮으니까 그만 쓸게요. 그럼 이런 친구는 느낌상 뭐랑 비슷해요? 이거 결국에 뭔가 1 플러스 3의 4제곱과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친구는 4번 중에 1을 안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4번 중에 3을 한 번, 1을 3번 이게 아니라 4번 중에 3을 안 뽑고 1을 한 번 뽑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살짝 있다 보니까 너에서 빼줘야 돼. 4C 0, 3을 0번, 1을 4번 한 그 경우는 빼줘야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1 플러스 3에 그거의 4제곱이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전개해볼게. 4번 중에 안 뽑았어. 뭐를? 3을 안 뽑고 1을 4번 뽑았어. 그 다음 다시 4번 중에 한 번 뽑았어. 누구를? 3을 한 번, 1을 3번. 이렇게 계속 하겠죠. 이렇게 가겠지. 맞아? 너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좀 있네. 뭐가 차이가 나? 0이 없잖아 너는. 맞아? 그러니까 이 0을 넘긴다고 생각해 보면 너랑 너는 똑같겠죠. 내 말 이해함? 너 졸리니? 우울해요? 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정답 나올 듯. 이거는 연습을 좀 하시면 금방 해요. 자, 결론. 이거 4의 4제곱, 4의 4제곱은 2의 8제곱, 2의 8제곱은 얼마야? 그치, 256, 256에서 빼자. 얼마 빼야 돼? 4C 0 얼마야? 1. 3의 0제곱. 너도 1, 그치? 다 합치면 1이니까 빼기 얼마 하면 돼요? 1. 결론 얼마? 2, 5, 5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오케이? 야호. 어려우세요 이거? 그만하고 싶어서. 그건 저도 그래요. 괜찮아요? 갑자기 뭐 반항을. 성민아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자, 6번 한번 볼게요. 저 친구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가 있고요. 상수항의 개수가 상수항이 있는데 걔네 합치면 72야. 너를 어떻게 분배해야지 x 세제곱이 나올까? 6번의 선택 중에 몇 번인지 나도 몰라요. x를 몇 번 해야 될까? 다시 x 제곱분의 a를 몇 번 해야 될까? 이 몇 번 뽑아야 돼? 4번. 4번. 1번? 아니 2번? 아니에요. 안 되겠네. 5번. 1번? 네. 그러니까 너를 5번 뽑고 얘 1번 뽑으면 될걸? 그럼 뭐 여기 그냥 1로 쓰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x 세제곱의 개수는 계산해 볼게요. 6 곱하기 a가 되고 x 세제곱 이렇게 써주고 끝나겠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나오는 건 6a야 하고 문제가 끝나겠네요. 두 번째로 상수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보다가 깨달음 여기가 2개가 되고 x가 4개가 있고요.
x제곱분의 a가 몇 개? 2개가 있으면 그거 딱 상수 나올걸? 그래서 결국에는요 6c2는 얼마야? 6, 5에 1, 2니까 1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5에다가 곱하기 a의 제곱이 될 거고요. 이 친구가 상수야. 그럼 문제가 얘기하는 건 쟤네들의 합이 얼마다? 72다. 결론 15a 제곱 더하기 6a는 72야. 그럼 이제부터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빠르게 계산할게요. 일단 3으로 나눠지죠. 3으로 먼저 나누고 하자. 5a 제곱 더하기 2a는 얼마예요? 24 아니야? 맞죠? 그럼 이 친구 어떻게 돼요? 5a 제곱 마이너스 2 아니 플러스 2a 그 다음 마이너스 24 그게 0입니다. 5, 1 하고 나서 대충 얼마쯤? 12, 2 이쯤 할까요? 12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아쉬운 일입니다. 결론 5a 플러스 5a 플러스 12 그 다음 a-2가 0이니까 결국에 a 얼마겠니? 2겠죠? 너무 힘들겠다. 너무 힘들겠어. 여기까지만 하는 거죠. 여기 이형에서 활용. 그래 여기까지만 하자. 세 문제네 세 문제. 그만이 아니야 장미요. 3개 더 하고 그만. 뭐라고? 혼자 갑자기 세상이 무너졌어요? 책을 덮어버리기. 이런 이클립스 하나 드릴까요? 네, 견디도록 하세요. 자연수 n에 대해서 an 있고요, b 있고요. 로그 an에 b가 자연수가 되면 좋을 듯. 뭐라고? 로그 an에 b가 자연수가 되면 좋을 듯. 빨리 해봅시다.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 패스? 얘만 하자. 이것만 하자 그러면. 왜냐면 지금 12분밖에 안 남아서 얘만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할 것 같아서요. 어려워요? 아니 근데 어려워할 것 같아서. 근데 저 기호가 모른다. 그러니까 시그마가 있어요. 눈물이 나요. 그러면 나열 시작. 나열하면 어떻게 돼? NC 1 집어넣으면 0부터 시작하죠. 더하기 NC 2 계속 가요. 어디까지? NC 왜 2야? 1이지. 그 다음 얼마야? 2 계속 가서 어디까지 가야 돼? NC 얼마?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N. 그러니까 AN을 넣었더니 이런 놈이구나. 그럼 우리 이거 뭐라고 보기로 했어요? 2의 N제곱이라고 보기로 했던 거 기억나? 맞아요? 너 2의 N제곱이구나. 다시 여기 있는 B도 또 써볼게. 13부터 시작해서 홀수번만 집어넣을 겁니다. 13C1 더하기 13C3 더하기 쭉 가서 어디까지 가? 13C 13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이 친구는 결국에 무슨 말이 돼요? 2에 13에서 빼기 1이었죠? 기억나니? 이항 정리? 빼기 맞아요.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2의 몇 제곱? 12제곱 이런 꼴이었던 거네? 네. 그럼 너네들을 저기다가 집어넣자. 너무 쉬운데 근데? 이거까지만 하고. 그래요. 그냥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구나. 인정? 오랜만에 로그를 봐서. 그치만 니네 고3이란 사실. 자, 일단은 진수의 밑에 있는 2는 분 뭐로 가야 되죠? n분의 이제 막 실성하셨다 다들. 진수에 있는 12는 앞으로 던져서 12가 되고요. 뒤에가 로그 2의 2죠? 로그 2의 2는 얼마야? 1. 그러니까 이거 사라져요. 이 친구가 나왔을 건데 너가 자연수가 되면 좋겠어. 자연수가 된다는 건 약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12의 약수가 되면 되는 거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될 거고 전부 다 더해주세요. 더하기 조금 어렵네요. 합치면 28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